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어느덧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밀접해지며 함께 발전을 이뤘는데 한반도 문제 등 무거운 숙제들도 많습니다. 수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권지수 PD가 짚어봤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합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랜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 40년의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펼쳐진 30년. 두 나라는 수교 이후 잇따라 관계를 격상하며 사이를 좁혀왔습니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액은 그동안 약 47배나 늘었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특히 중국 내 사업가와 주재원 등 우리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跟中国企业合作，搞了这个合资企业，搞了工厂，有的呢在中间可能失败了，这种也有，但是他们的这种贡献是功不可没的。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엔 한 해에만 두 나라를 오간 사람이 1,000만 명으로 떱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비도 많았습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역사, 문화, 왜곡 논쟁,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엔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여파가 중국 내 우리 국민에게도 미쳤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이후 한때 80만 명이던 중국 내 우리 국민 수는 약 25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느냐면 모 자동차 회사의 한 차종이 한 달에 12,000대 팔렸습니다.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2,000여 대가 팔렸어요. 동포사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양로원 방문과 K-팝 대회 개최 등 이른바 공공외교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문화제 같은 거를 거기서 한다든지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고. 他们的干净，他们的好的生活习惯，比如说他们会做泡菜，他们会做一些非常精致的韩餐，穿得漂漂亮亮的出去的时候，让很多生活当中的中国人能看到韩国的形象。我觉得他们起到了非常大的这种很软的民间的作用。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맞대응 힘겨루기가 한중 관계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지난 9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칩4의 불편함을 드러냈고 사드에 대해서도 이른바 3불 이란 이행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강대국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균형점을 찾아 경제, 안보 이익을 지켜내고 안정된 대중국 관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두 나라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만큼 공통점을 인정하고 차이점은 존중하는 대원칙 위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는 부동준의.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지만은 우리는 우리 원칙을 가지고 같아지지는 않는 화이부동.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체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교 후 한 세대를 보내고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냉엄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풀 열쇠를 함께 찾아야 할 도전과 기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한국과 수교 30년이 된 베트남에선 요즘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뜨겁습니다. 관련 학과 신설이 늘고 교육 방식과 진로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말에 같이 자전거 탈까요? 좋아요. 어디에서 탈까요? 한강에서 타요. 아직은 한국어가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강의실엔 배움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수업을 마치면 QR코드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험도 치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보춘마이입니다. Với các lời luyện tập của em thì em hay luyện tập mỗi ngày bằng cách là ghi âm lại và em cũng hay cố gắng mạnh dạn để lên thuyết trình hay là giao tiếp với mọi người nhiều hơn ạ. 저는 18살입니다. Ước mơ của em là trở thành một phiên dịch viên hoặc là một thông dịch viên cho những người nổi tiếng hoặc là những người có tầm ảnh hưởng lớn như kiểu là đại sứ quán giống như là cô Minh ạ. 베트남에선 한류를 타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가 됐습니다. 한국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50여 개로 크게 늘었고 일부 대학의 입학 점수는 최상위권. 이 학교도 최근 한국어학과를 신설하고 어문학 중심의 기존 과정보다 한층 진화한 디지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하고 한국의 한 대기업과 전략적인 파트너사입니다. 해서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통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흐엉 씨.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석사 과정까지 밟으며 한국어를 배워 기업 통역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보다는 한국 회사의 대우 더 좋아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교육 과정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주로 듣기라든지 독해 위주로 공부했어요. 쓰기도. 그래서 말하기 기회 아니면 연습은 별로 없다는 점은 제일 아쉬운 점이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일상에서 스스로 채워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알바했고 한국 사람들을 대화 듣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한국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많이 들어서 많이 보고 듣고. 한국어 교육이 양국 간 교류 이해의 시너지를 키우려면 베트남인 교사 양성과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베트남에 대한 한국 측 연구 부족 등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한국에 대한 연구보다 많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베트남 사람이 한국으로 베트남 문화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 세대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교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연구도서 보급과 한국학대회, 장학금 등 한국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우선 관심사항으로 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월드 김종욱입니다. 2023년은 공식적으로 브라질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사이 6만 명 규모로 성장한 브라질 한인 사회는 최근 상파울로 한인타운을 새롭게 단장하고 미래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김수환 리포터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한인 밀집 지역인 봉해주리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 거리 이름이 프라치스 길에서 프라치스 한국길로 바뀌었습니다. 브라질 한인사회는 한인타운 활성화를 위해 거리 이름에 한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룬 겁니다. 상파울로 시정부가 도로명을 한국의 길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데는 한인사회가 상파울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도로명이나 어떤 지명에 한국과 관련된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한인 사회에서는 어떤 위상이 높아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한류를 좋아하는 또 브라질 분들에게는 이곳이 코리아타운으로서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또 인식을 주게 됩니다. 시에서도 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1963년 2월 12일 농업 이민으로 브라질에 도착한 한인 103명, 브라질 한인 이민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인구 과밀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쳤는데, 당시 브라질은 농업 인구가 부족해 한국 이민자를 받게 된 겁니다. 이민 역사 60년을 지나오면서 브라질 한인 사회는 6만 명 규모로 성장했었고, 공해지루와 인근 브라스 지역에서 의류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의류업으로 한인 사회를 일군 1세대에 이어 이민 1.5세대와 2세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진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회가 깊죠. 저뿐만 아니라 교민 여러분 전부 다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 모든 걸 극복하고 서로 교민들끼리 협조해서 좀 경제가 나아졌으면은.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을 맞아 한인타운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역 이름에도 한국을 붙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 청사초롱 불빛을 밝힌 채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한인타운을 재정비해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로 변모하면은 그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제품들, 화장품, K-푸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되어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당연히 여기 계신 교민들 분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브라질 한인 사회는 이민 60년 사의 소중한 경험과 자긍심을 토양 삼아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월드 김수환입니다.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선 해마다 이맘때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인 노인을 위한 생필품 나눔 봉사가 펼쳐지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나누는 현장을 정영아 리포터가 동행했습니다. 캐나다로 이주한 지 20년이 돼가는 에스터 정 씨. 벌써 5년 넘게 해마다 이맘때면 정 씨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쌀과 고추장 등 생필품을 가져가는 한인 봉사단입니다. 쌀을 사오려면은 뭘 들고 가야 되고, 가져오는데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갖다 주기까지 하시니까 얘기할 수 없이 고맙고 좋죠. 지난 198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동포봉사단체 한인사회봉사회입니다. 이주한 동포 숫자가 적었을 당시 언어가 힘들었던 1세대 한인을 위해 통역봉사부터 기부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최근 들어 정부 지원 아파트에 사는 65세 이상 한인을 위한 생필품과 식료품 나눔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200여 가구로 75세부터 90세까지의 여성 노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십시일반 한인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코로나19와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부금이 줄어드는 빠듯한 살림에도 봉사단은 오히려 연간 한 번에 그쳤던 나눔 활동을 3번까지 늘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더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전보다는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또 모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예전 같으면 쌀을 2포대씩도 드렸는데 그게 2포가 안 되면 이제 1포로 줄여서라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끔. 어려울수록 콩 한 쪽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동포 이웃을 보듬는 토론토 한인사회 봉사회.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단원 10명은 봉사자들이 고령화에 직면함에 따라 젊은 동포들의 동참이 더 필요하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YTN 월드 정영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호주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리고 이미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호주.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해외 방문객 증가로 관광업계도 차츰 되살아나는 분위기지만 호주 내 코로나19 감염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때보다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호주에서는 4차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전문가들과 정부에서도 지금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퀸즐랜드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선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녹색에서 황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역시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심해선 안 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제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의견과 한 5% 정도? 한 100분 오시면 한 5분 정도 쓰고 오십니다. 사실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가끔 생각하는 게 이제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If people want to wear the mask, they can. If they don't want to, I'm okay with that.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호주 한인들 가운데는 마스크를 챙겨 쓰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은 마스크를 좀 챙겨서 쓰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I think if it's going to help decrease the COVID-19, then I think we should all wear them and help protect us from all getting sick. 하지만 한번 해제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건 어렵다 보니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